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건행정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보건행정 할 때마다 여러분들 맨날 한숨 푹푹 쉬고 들으시고 내시고 하는데 보건행정 진짜로 제 자식 같은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보건소에 있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게 보건행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 일반 행정하는 아이들의 일반 아이들은 아니지만 하여튼 일반 행정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가 정말 그건 뭐라고 할까? 굉장히 이렇게 되게 고위예요. 뭐라 하더라? 예? 사람을 무시하는 거. 고압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보건소 식구들을 하면은 일단 밑으로 깔고 들어오거든요. 게다가 또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도 우리 보건 행정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심약하잖아요. 그래서 뭔 소리 한 소리만 하면 이제 땀부터 줄줄 흘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눈은 밑으로 깔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기고만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너무 화가 나갖고 진짜 그때 일반 행정하는 사람하고 멱살 갖고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내가 이거 계급장 띄고 너랑 나랑 싸우자. 너랑 나랑 똑같은 7급인데 그래서 엄청 싸웠던 기억이 나요. 그다음부터 저보고 쌈딱이라는 별명을 내렸어요. 보건소의 쌈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싸워도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냥 좀 풀리더라고요. 왜냐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한테 월급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술 한잔 먹고 나면 또 괜찮아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싸우라는 거는 아니지만 안 싸울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을 좀 키우신 다음에 특히 우리는 행정 걔네들 못 따라갑니다. 걔네들 3년 동안 공부한 거거든요. 걔네들은 우습게 보이지만 3년 동안 공부해서 합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 그거를 우리는 단 1년도 안 배워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더 위라고 생각하면 좀 오산이고요. 보건 쪽에 우리가 좀 실력을 닦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 쪽에 실력을 닦아서 뭐 이런 것도 모르냐고 우리가 대받아 칠 수 있게끔 실력을 좀 다짐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셔서도 태도는 당당하셔야 됩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회의하러 갈 때 항상 당당하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잔소리 드리는 게 보건소 가면 엄청납니다. 하여튼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잔소리는 이 정도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이제 맨 처음에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거. 일단 보건행정은 조금 힘드시니까 천천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도하고 타당도가 뭔지는 아실 거고 신뢰도는 측정 오차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맞죠? 네. 자, 신뢰성이 있는 도는 반드시 타당성이 있다. 근데 반대는 어때요? 타당성이 있으면 신뢰성이 있다. 네, 그건 맞습니다. 결국 반대는 맞아. 근데 신뢰성이 있는 도구는 반드시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또 괜찮죠. 신뢰성이 없다면 타당도도 없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틀리고 어떤 게 맞는지 정확히 하셔야 돼. 다시 한번 신뢰성이 없다면 타당도도 없다. 맞는 말입니다. 또는 타당도가 있다면 신뢰성은 반드시 있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뢰성 있는 도는 반드시 타당성이 있다는 틀린 말이다. 여기 차이점을 좀 이해되셔야 됩니다. 자, 타당도는 체계적 오차. 맞지요? 신뢰도는 무작위 오차에 관한 것이다. 예, 이것도 역시 맞는 얘기예요. 자, 타당성은 측정 도구가 실제로 측정하려고 의도했던 것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요. 자, 이거 잠깐만 볼게요. 체계적 오차가 뭔지, 무작위 오차가 뭔지 모르겠다. 자, 요거. 자, 체계적 오차는 측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상향적 편의로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자, 예를 들어 정상보다 많이 다니는 체중계는 모든 측정 대상을 다 무겁게 측정합니다. 결국 어때요? 그 체중계 자체가 약간 삐뚤게 됐어. 그럼 항상 모든 사람이 다 삐뚤하게 측정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 체계적 오차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남자친구들은 군대 갔다 온 남자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그 사격에서 0점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항상 그 총알이 삐뚤어진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런 걸 체계적 오차라고 하는 거고, 무작위 오차란 이거는 변향적 편의로서 동일한 대상이 갖고 있는 속성의 내용을 반복해서 측정할 때 측정치가 일치하지 않는 거. 결국 A라는 사람을 측정을 했어. 그러니까 측정했어. 15분 뒤에 또 측정했어. 20분 뒤에 측정해서 그것마다 다 달라. 그럼 이거는 무작위 오차가 있다. 그럼 그 다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측정을 잘못해서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뭐 그때그때 그러니까 측정 당하는 사람조차도 약간 좀 이상이 있겠죠. 하여튼 이건 매번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무작위 오차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체계적 오차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무작위 오차는 그때그때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좀 구분하시고. 자, 신뢰도의 신뢰도는 정확도의 필수 조건. 결국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오차를 줄여서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 그치? 아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게 신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면 신뢰도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수적이다. 자, 관측자 내 오차, 관측자 간 오차. 그렇죠? 그리고 생물학적 변동에 따른 오차. 그러니까 이것들을 없애버리면 신뢰도는 되게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관측자 내 오차는 동일인이 동일 대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동일치를 얻는 확률을 관측자 내.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측정할 때 한 번 측정하고 5분 뒤에 측정하고 10분 뒤에 측정했을 때 두 개가 다 똑같아. 그럼 이거는 관측자 내 오차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관측자 간 하나는 동일 대상을 동일한 측정도로 여러 사람이 측정했을 때 동일치를 넘는 확률. 이거 읽다 보니까 뭐 생각나세요? 객관도. 예, 이거예요. 신뢰도 안에 객관도를 집어넣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건 처음 들었으면 얼른 기억하셔야 돼. 객관도를 따로 띄기도 하고요. 신뢰도 안에 객관도를 집어넣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생물학적 변동에 따른 오차입니다. 자, 혈압은 피측정자의 시간, 자세, 기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맞죠? 내가 약간 흥분해 있어. 혈압이 올라갈 겁니다. 내가 서서 있어. 그럼 혈압도 이거 약간 다를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 변동에 따른 오차라고 보시면 돼. 하여튼 이런 것들을 몽땅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거다. 결국 신뢰도의 저하를 유발시키는 요인에는 관측자의 편견과 기술의 미숙, 그리고 측정 도구의 부정 상태, 측정할 때의 환경 조건 등이 영향을 미친다. 결국 얘네들을 높이려면은 얘네들을 없애버리면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진짜 쉬운 문제입니다. 이걸 어렵다고 느끼시면 안 되고 신뢰도하고 타당도를 정확히 좀 알아두시면 돼. 답은 2번. 자, 2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소의 건강증진 사업. 이게 뭐지? 국민건강증진법에 있어요? 보건소의 건강증진 사업?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누가 하는 거야? 시군구청장이 하는 건데 시군구청장이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건강증진 사업이 있었을 겁니다. 자, 질병의 조기 발견 있었습니다. 나번도 있었었고 영양관리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응급의료 이거는 보건소의 기능이에요. 보건소의 기능. 이거 무슨 법에 나와 있는?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보건소의 기능. 이게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답은 가나다. 1번만 답이고요. 자, 3번입니다. 건강행태 이론 및 모형의 분류에서 개인 차원의 이론. 우리 개인 차원의 이론이 있고 개인 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자, 건강믿음, 개인. 맞죠? 행이론적. 사회학습은 개인 간이 되는 거죠. K의 P 모형 뭐죠? 지시, 태도, 행위. 이것도 역시 개인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요. 이것도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문제를 만들까 하다가 그냥 안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 이거 모르는데요. 그래서 그냥 갖고 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박스 안에 잠깐만 보실래요? 우리 구빈법에서 우리 두 가지 배우지 않았어? 원칙, 열등 처우의 원칙, 또 균일 처우의 원칙 배웠었잖아요.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갖고 와봤는데 일단 엘리자베스 빈민법 구빈법에서는 보시면 두 번째 줄이에요. 구빈법에 의하면 빈민은 크게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빈곤아동으로 나뉘고 있다. 우리도 솔직히 이렇게 나누는 거 맞죠? 노동능력이 있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의료급여 1종, 2종 이렇게 나눴잖아요. 하여튼 여기서도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이 이게 빈민법 말고 개정 빈민법 이전에 세 개의 법이 있어요. 정주법, 길버트법, 스핀앤랜드법. 그래서 세 개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쪽까지 문제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나올까 봐. 정주법은 자, 빈민의 소속 교구를 분명히 하고 빈민들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서 교구에 정착해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정주법. 그러니까 정주를 하라는 거죠. 어디에? 그러니까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너네는 여기서만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나라도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 부녀보호소, 또 갱생원이라는 데 있다 그랬잖아. 이렇게 만든 걸 정주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거죠. 자, 이제 길버트법이에요. 자, 길버트법은 노동 능력이 있는 근면한 빈곤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공공부조를 받게 하는 원외 구제 제도를 창시한 거예요. 결국 예전에는 정주법만 있었다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 그러면 너는 집 하나 네가 얻어서 나가라 라고 이게 오픈해 준 거. 이걸 길버트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핀햄 랜드법은 자, 임금 보충 방안인 급여 수당 척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르면 교구는 빵 가격과 가족 중 아동의 수에 따라서 돈을 조금 더 보충해 주는 거. 이게 독립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도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식들한테 뭔가 또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겠지. 또 빵값이 올라가 생활비가 좀 많이 들겠지. 그랬을 때 또 돈을 조금 더 주는 거를 스핀햄 랜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정 빈민법에서는 자, 원외 구제 금지의 원칙이야. 아까 원외 법이 뭐였었죠? 바깥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걸 길버트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금지시킨 거예요. 결국 다시 원내 구제를 실시한 거죠. 너무 바깥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혼자 잘 살고 이러니까 다시 들어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외 구제 금지 원칙. 네? 길버트법이 바깥에서 살게 했잖아요. 바깥에서. 그게 길버트법. 근데 다시 들어오라고 하는 게 원외 구제 금지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열등처해 원칙 뭔지는 아시죠? 열등처해 원칙은 뭐예요? 빈민은 최하위 노동자보다 더 못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열등처해 원칙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작업장 심사의 원칙은 조사를 통해서 빈민들을 작업장에 수용하였다. 결국 그냥 작업장에 오게끔 하는 거죠. 작업장에서 일을 하게끔. 작업장 심사의 원칙이고, 전국 균일처해 원칙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거에서, 그러니까 중앙조직에서 이걸 하는 거라고 했고요. 결국 개정 빈민법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더 가둬두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깥에 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개인 수준, 개인 간 수준. 이거 다 이해되시나요? 인지조화론 아시나요? 인지조화론. 인지조화론이 뭐예요? 인지. 자기가 아는 거지. 내가 아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아는 거하고 정반대 행동을 안 하겠죠. 내가 아는 것만큼 한다. 이걸 인지조화론이야.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면 뭐부터 바꿔줘야 돼? 지식부터 바꿔줘야 돼. 지식이 바뀌면 이 사람은 이 지식에 맞게끔 행동을 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 인지조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와 조화돼서 행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개인 수준의 건강행동 이론이고요. 우리 건강신념 모형 하면 뭔지는 아실 거예요. 이것도 개인 수준. 근데 건강신념 모형 말고 또 하나 있었었는데 이거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 건강증진 모형. 예, 이것도 역시 개인 수준입니다. 합리적 행위이론 아시죠? 또 계획된 행위이론도 모두 개인 수준이고요. 귀인 이론 아세요? 귀인 이론? 예, 귀인 이론은 뭐야?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이 있다는 거. 이것도 역시 개인 수준이고, 범이론적 모형이 뭐더라? TTM 이론. TTM 이것도 역시 개인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개인간 하면은 이거 보세요. 사회라는 말이 들어가요. 아, 그러면 이거는 개인간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개인 수준은 우리가 거의 다 아는 것들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나머지 건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여튼 3번의 답은 3번이에요. 다시 봅시다. 자, 4번이에요. 자, 용어의 정의가 잘못 설명된 것. 그래서 이거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나와 있는 용어인 것 같아요. 맞죠? 자,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국가, 지자체,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활동. 이게 보건의료래요. 그런 반면에 보건의료 서비스는 누가 행하는 거야?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거야. 아까는 보건의료는 국가, 지자체,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요 네 사람이 행하는 건데 비해서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거는 보건의료 서비스라고 하는구나. 예,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자,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 틀린 것 같지 않는데. 자, 보건의료 정보란 부호, 숫자, 음성 등등등.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잘 모르겠는데 이건 상식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볼게요. 유임을 보세요. 보건의료 아까 설명드렸고 보건의료 서비스 두 개 설명드렸습니다. 자, 보건의료인이요. 자,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다르죠? 네.
보건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라 허용된 자인데 당연히 자격 면허를 취득해야 돼. 예, 그러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3번 같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 정보는 쭉 써 있습니다. 똑같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그거 구분하라 그랬죠. 의료인하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인, 그 다음에 의료기관하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기관 구분하라고 얘기했죠. 자, 요거는 무슨 법? 두 개는 의료법, 요거는 보건의료기본법. 네, 그래서 두 개 구분하고 어떤 게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얘는 보건의료인, 여기도 보건의료기관이 훨씬 포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거 좀 구분하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법적인 문제입니다. 자, 5번입니다. 미국 의학한림원이 제시한 바람직한 보건의료가 갖춰야 할 특성이 아닌 거. 우리 이거 뭐지?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갖고 할 수 있나?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서. 안전성, 적실성, 접근성, 환자 중심적. 모르겠죠? 그치? 예,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는 건가 봐. 자, 볼게요. 미국 의학한림원이 제시한 바람직한 보건의료가 갖춰야 할 특성. 그래서, 효과성, 안전성, 환자 중심성, 적실성, 효율성, 형평성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뭐랑 헷갈려요? 메이어의 그거랑 헷갈립니다. 그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외워야 되는데. 효과성, 안전성, 말 갖고 되나? 환자 중심성, 적실성, 효율성, 형평성. 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효과성 있고, 효율성 있고, 형평 있고, 안전, 적시, 또 적시성이라는 거는 우리 처음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네? 때에 딱 맞춰서 하라는 거고. 환자 중심성. 환자 중심성은 메이어의 뭐랑 비슷해? 지속성이랑 좀 비슷하기도 하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접근성은 없습니다. 답은 3번이고. 자, 밑에 그 유인물에 이거 한번 구분하려고 해요. 메이어하고 미국 의학한림원하고 우리 책에서 했었던 리존도 시험 문제 좀 제법 나온 건 아시죠? 네, 이겁니다. 자, 과학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료. 이거 3번, 리입니다, 리. 자, 두 번째, 개인적인 수용성. 메이어에 어디에 있었어요? 질적 적정성에 있었어요. 질적 적정성에.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협조. 리 겁니다, 리존. 적시성. 미국 의학한림원. 자, 평등한 재정, 적정한 보상, 효율적인 관리. 메이어에 어디 있었어요? 효율성에 있었어요. 사회복지 사업과의 긴밀한 연계. 이게 리존입니다. 전인적인 진료. 전인적인 거. 리존입니다. 리존. 자, 환자 중심성. 예, 미국 의학한림원. 자, 9번.